안녕하십니까. YTimes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조국을 지키려고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 정권이 그렇습니다. 조폭 정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낯두꺼운 대통령 차라리 본심을 속 시원하게 말해야 됩니다. 일가족 모두가 범죄에 연루된 가족 사기단 조국 일가를 옹호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야 됩니다. 조국을 옹호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문재인 집권 세력,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젠 처제, 장인까지 일가족 모두가 범죄에 연루된 가족 사기단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이미 재판에 넘겨졌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처제와 장인 등 처가 식구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조국의 동생 조건이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할 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가 조국 어머니 박정숙의 계좌로 흘러간 것이 또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국의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이었고 조국의 아내 정경심은 재단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어머니 박정숙 씨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의 범죄 행위는 10가지가 넘지만 그 핵심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이걸 또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때문에 문서 위조, 그리고 행사,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펀드 불법 투자 및 증거인멸 지시 혐의도 받고 있죠. 딸은 위조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해가지고 위조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 역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해가지고 위조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가족 말고도 오촌 조카 조범 등은 소위 허위공시 및 주가 조작 시도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여기에 또 조국 펀드를 권력형 범죄라고 했던 김경률 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코링크가 운영한 그린펀드에서 15억 원 정도가 사라져서 난리가 났는데 이 역시 조국 일가 쪽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다라고 또 폭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조국 일가의 범죄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국 일가족 전체가 비리 연루된 가족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족 범죄에 조국만 청정지역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 혐의에 조국 장관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국을 장관을 임명하고 또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조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문제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이냐 정의냐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국을 옹호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문재인 집권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 피의자인 조국을 내세워서 가지고 연일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이. 이젠 법원까지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띵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8일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압수, 구속, 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까지 압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조국 일가족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막아보려고 하는 흉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집권 세력이 내놓는 검찰개혁의 본심은 사실상 조국 수사 중단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덮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국 일가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되기 이르니까 법원개혁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원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집권 세력의 속뜻이 뭡니까? 조국 수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진정한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서도 칼끝을 겨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와 정반대로 가면서 이걸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가지고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 정권은 그야말로 눈과 귀를 다 막고 권력의 힘으로 불의를 덮으려고 하는 조폭 정권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불의를 비호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세상입니다. 그러고도 평등과 정의와 공정을 외칩니다. 이것도 나랍니까? 차라리 대통령의 본심을 속 시원하게 말해야 됩니다. 낯두껍게 그러지 말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는 조국 일가족의 불의와 불법, 위선과 독선에는 오히려 눈을 감고 오히려 조국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날을 거누는 그런 검찰을 격리하기는커녕 민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조국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 민이라는 것도 서초동 8차선에 동원된 대중만 바라보고 민이라 그럽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최소 5배에서 6배, 그 10배에 이르는 자발적 민중들의 소리는 눈과 귀를 닫습니다.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매주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조국 구속과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라고 경강부회를 했습니다. 국민들 일부는 이를 보면서 대통령의 침해설을 내놓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집요하기도 하고 모든 권력을 다잡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뭐라 하고 하든 말든 이에 개의치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운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나 방향이 다른 것들은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지표가 하락을 넘어서 추락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북한의 온갖 수모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북한만 바라보면서 김정은만 바라보면서 평화 경제로 풀어야 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초동 조국소 촛불 집회만 해도 실제 인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친문 언론들 앞장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만, 300만 그렇게 나팔 소리로 부풀리고 있는데 그 숫자만 믿는 거죠. 그러면서 광화문 10월 3일 집회는 그저 한국당 동원 인력이고 많아봤자 20만이라고 치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고지고대로 대통령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오만함이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겠죠. 차라리 이쯤에서 본심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조국이라는 사회주의자를 앞세워가지고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고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북한과 연방제로 가려 한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이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진정한 민심은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참모들이 올리는 보고서만 보고 친문 언론들이 나팔 부는 그 언론만 보고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미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문도 자기가 좋아하는 한두 개만 보기 때문에 저렇게 현미경 시각으로 전국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부터 이러니까 소위 아래 것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권력기관부터 이성이 마비된 광기를 표출하니까 그 권력을 바치고 있는 문재인 팬덤 그룹의 발악 역시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의 증거인멸조차도 정당한 행위라고 궤변을 말하는 유시민 같은 부류들이 활개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 전체가 범죄 집단이고 그 범죄의 핵심에 서 있는 조국을 정의를 모토로 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 이것이 제정신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그런 조국을 앞세워가지고 검찰을 개혁한다?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조국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사회의 통념이라든지 규범도 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과 조국이 하나의 신적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감정과 쾌락과 신비주의와 종교 같은 비이성적 이유로 특정 인물이라든지 경향을 열광적으로 숭배하는 컬트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사교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도자가 깃발을 들면 앞뒤 안 보고 돌격 앞으로를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다 모여 있다고 주장하는 참여연대마저도 내부 비판자들을 숙청하고 조국 수사가 지나치다 하는 외눈박이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팬덤 그룹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도 이들의 광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광기 집단의 핵심인 참여연대 내부의 김경률 소장같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국이 오히려 고맙다 그럽니다. 조국이라는 블랙홀이 대한민국을 삼킨 지 2달이 됐는데요. 이 조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조국이라는 좌파 지식인의 대표 인물을 통해서 좌파의 본색을 그대로 백일화해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의 실세가 무엇인지 중도에 있던 국민들까지 다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 실종 사태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좌파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서초동 집회만 해도 200만 300만 이야기하던 거 믿는 국민들, 거기 모인 사람들 말고는, 그 좌파 추종 집단 말고는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던 좌파들의 서초동 조국 수호 촛불도 사그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도 마다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것일 겁니다. 이젠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문재인 권력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눈치나 보면서 국방을 무력화시킨 문재인의 집단에 대해서, 더불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미동맹을 형해화를 시도하는 문재인 권력 집단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더 이상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단이 지금 문재인을 하야하라고 외치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일 겁니다. 거 보세요. 우리 신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열병을 앓고 있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을 북한화하려고 하는 좌파 집단의 의도를 부수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가 환호하고 박수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10월 3일이 그 출발점이었고 10월 9일은 그러한 장정을 재확인한 날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요. 다시 헐헐 날자 대한민국이요.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조국을 지키려고, 범죄 피의자 조국 일가를 지키려고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조폭 정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죠. 이것도 나랍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본심을 속 시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일가족 모두가 범죄에 연루된 가족 사기단 조국 일가를 옹호하는 이유가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가지고 북한과 하나 되려고 한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참으로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